이틀째를 맞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순조롭게 진행된 듯 보였던 회담 일정이 돌연 취소가 된 거죠. 대체 하노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두 분도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결렬이 됐을까? 전문가분들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먼저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결렬 상황까지 왔을까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한 그 협상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 보면 일단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희망했는데 북한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북한 측의 입장이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걸 함께 이제 봐야 정확하게 왜 이 회담이 중단됐는지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일방의 얘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그 회담이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율이 왜 안 됐을까? 그러게요. 그게 저는 사실 더 궁금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워싱턴까지 가서 또 조율을 했고 네. 또 스티브 비건하고 대북전 특별대표하고 김혁철이라는 대미 특별대표 간에 아주 많은 시간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이 회담이 결렬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을 했을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조율이 돼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그게 합리적인 예. 그 과정들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오늘 이런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의제를 제시를 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상대방이 수용 못하니까 더 이상 그 회담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계속 이렇게 결렬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문도 다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 합의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합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제재에 대해서 워낙에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제재가 교환되는 비핵화 조치는 실무 협상에서 아마 거론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상들에게 남겨져 있고 아마 실무 협상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협상, 그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러한 합의안은 일단 이번에 큰 의미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본인은 이번에 아주 큰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서 얻어내거나 그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서명을 안 한다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그럼 과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것이었냐? 북한은 그러게요. 그럼 이제 서명을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역시 현재까지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북한도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미국이 이렇게 제재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이런 정치 또 외교적 조치 예를 들어 종전선언과 비슷한 것이나 연락사무소 비슷한 것을 아마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비핵화 조치를 아마 원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입장과는 차이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협상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렬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거꾸로 전문가이시니까 아무래도 오늘 일련의 상황들을 꼼꼼히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좀 회담이 결렬될 것 같다 이런 조짐을 조금 미리 감지를 하셨는지 특히 볼턴 보좌관이 이 전체 회담 회담장에 함께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면서 꼬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북 강경파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지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뭐 이런 거를 알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걸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고 그러면 그냥 거짓말하는 걸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이제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재에 대한 두 국가의 입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합의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낮은 수준의 합의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정치 외교적인 교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구체성을 보임으로써 이번 회담의 의미를 살리려는 합의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제 예상을 뛰어넘게 이제 이 비핵화와 제재 부분에 있어서 두 국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두 국가 모두 이제 서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다고 어느 정도 봐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영변 플러스 알파와 제재 해제, 제재 완화 이거랑 싸웠던 거잖아요. 과연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에서 영변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북한도 놓을 수 없는 건지 영변을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듣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영변 핵 그 시설은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네. 그러니까 핵 개발을 이제 준비해 봤다고 이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예. 예. 영변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핵 개발에 이제 그 심장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 정도로 핵심 그 핵 개발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고 390개 정도의 그 핵 개발 관련된 그 연관 시설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면적이 여의도 3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북한 핵 개발에 그 저는 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30%의 비중밖에 차지 안 하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영변 핵 그 개발 기지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핵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핵심 거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상훈 조치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북한 내부 정치를 우리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변이라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영변 핵기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제난을 그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경제난을 인내했던 것은 우리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핵 개발이 우선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와 이 영변 핵단지는 핵 개발 단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체제 유지의 보급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인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인 거죠. 이게 예.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인공위성이라든지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그런 중요한 핵과 미사일 기지도 함께 신고되고 예. 폐기돼야 된다. 그게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과거 핵이라고 해서 네. 핵 탄두라든지 뭐 이미 만들어 놓은 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 그 농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핵 탄두를 그것도 이제 신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예. 궁극적으로 폐기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앞서 나간 거예요. 북한은 늘 얘기하기를 언젠가는 신고를 하겠지만 포괄적인 핵 신고를 하겠지만 예. 핵 리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핵 무장을 해체하는 요구나 다름없다. 핵 무장을 해체하는 요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네. 자신들의 핵 무장을 완전히 해체를 요구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예. 이제 규정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건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기 조율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결렬이라는 것까지 갖고 그럼 앞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잘 맞아야지 비핵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를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쉽게
회담이 재개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왜냐하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가 없다는,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제재 해제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한 것이죠. 네. 오늘.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이 합의안에 제재 해제를 포함될 그럴 협상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낮아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그럼 제재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 협상안을 들고 이제 미국과 만날 것인가 하는 건데 아마 당분간은 북한으로서도 이제 그러한 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제까지 아니어도 완화 정도에서는 뭐 딜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레버리지다.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영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영변은 이번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 미국이 최종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까지도 최종적으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 과연 영변의 많은 값을 치르고 나면 과연 북한을 앞으로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네.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변을 가지고 북한이 큰 값을 받아내려고 한 그 부분에서 아마 두 국가가 큰 차이를 보였던 것 네, 뭐 같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양측의 간격이 상당히 큰 것과 별개로 또 양측이 원하는 이 합의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간격을 좁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속도 부분은 미국도 빠르게 진행되길 원하고 네. 북한도 빠르게 진행. 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그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 합의 이행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비핵화 성과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예. 보는 거죠. 예. 어차피 이제 아무리 빠르게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연말에 이제 미국 그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하다 이렇게 완급을 충분히 조절하면서 이 성과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좀 끌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비핵화 속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만 이끌어 간다고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서로 이렇게 북한의 이제 비핵화 조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 이런 게 이제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북한이 아무리 빨리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상응 조치가 뒷받침이 안 되면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이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 건설이 굉장히 다급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비핵화를 빠르게 진척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 예. 그래야 경제 개발에 경제 건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저는 비슷한 처지라고 봅니다. 뭐 보통 한 배에 탔다고 얘기도 하지만 네. 비슷한 처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을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이유가 예. 어떤 식으로든 이게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음.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네네.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두 사람 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예. 협상의 여지도 있고 또 조만간 또 만나길 원한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네.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서는 여전히 좀 이 북미 간의 이견 차가 좀 존재한다. 예. 이 좁히기는 게 앞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도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이런데 저도 아까 트럼프 기자회견을 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만약에 결렬이 됐으면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비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혀 비난하는 말이 없었고 외려 뭐 원비어를 두둔해주는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사진을 보더라도 저게 이제 작별할 때 모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약간 따뜻한 분위기도 연출됐다라고 누가 해석이 봐도 나오기도 결렬 하고요. 이후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어떤 합의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네. 두 정상 다 이것을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한 파국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저 사진에서 보이듯이 저런 표정이 나왔던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진들을 보면 확대회담 이후에 두 정상이 따로 또 좀 만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오늘 합의는 못했지만 예.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사진도 가능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못했을 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센터장님 입장에서도 막힌 건 아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이런 정상회담에서 이제 아까 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실패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86년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하고 당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아이슬란드에서 가졌는데 예. 그때 이제 냉전 시대다 보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3천여 명의 기자가 모이고 했는데 아무런 합의문 없이 이틀간 정말로 이틀 동안 꼬박 얘기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87년 12월에 이제 1년 정도 후인데 그때 워싱턴에서 맺은 협약이 지금 이제 미국이 파기해버린 INF 트리티라고 네. 이제 미사일을 서로 이제 제한하자는 조약을 아주 중요한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역시 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아주 중요한 뭐 합의를 할 수 있었듯이 예.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실패한 그 아이슬란드의 회담에서 서로의 속을 다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미국도 이제 북한의 속내를 안 것이고 북한도 이제 미국의 입장을 조금 더 확실히 이해가 된 만큼 그리고 두 정상이 이 협상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기로 현재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타결책을 모색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두분 모두 실패했던 예. 정상회담은 있었던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대화의 끈을 살려나가려는 분위기로 읽히는 한 컷의 사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어찌됐건 이렇게 큰 간극을 확인을 했는데 다시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지금 2차 정상회담이 네. 열렸잖아요. 이제 서로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예. 정말 이제 뭐 서로의 이제 협상 카드도 많이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또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예.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음 정상회담을 한다면 좀 기간은 좀 짧아질 것 같아요. 8개월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결렬됐으면 뭔가 중재자가 있거나 둘이 만나봐 이런 중재자 있거나 아니면 계기가 예.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두 정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중재적 역할을 또 하실 겁니다. 네. 또 그게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미 서로 이제 충분한 대화 채널이라 그럴까 소통 채널이 뭐 충분히 준비돼 있죠. 지금 갖춰져 예. 있죠.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고 또 이견차를 조율하는 과정은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드러났지만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하고 추가 비핵화 조치 간의 이 간극차 이걸 이제 좁히는 게 이게 예.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 이견차를 좁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만나서 또 협상을 하는 거지.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제 미국이 더 양보할 여지가 있느냐.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럴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저희들이면 두 분 다 동의하시는 예, 특히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의 국내 정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합의문에 담겨야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좋은 평가로 토대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발판을 예를 들면 재선의 어떤 정치적 발판을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거죠. 북한밖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예. 북한이 추가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양보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영변 핵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뭐 우라늄
다른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신고하고 네. 점진적으로 폐기한다든지 아까 얘기를 했지만 핵물질이라든지 핵탄두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다 이제 신고하고 또 점진적으로 폐기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는 자기들 체제를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자기들이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양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도 북한도 북한 나름의 국내 정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과 관련된 것인 거죠. 여기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별로 얻는 건 없는데 아니 대북 제재도 우리가 이끌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든 모든 것을 인민들이 땀을 흘려서 인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핵과 미사일을 다 그냥 포기를 한다? 예. 그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운 선택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상황상 양보를 얻어내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 집중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빈손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정치적으로 어떤 타격이라든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볼까요? 물론 이번에 어떤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예. 비난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해준 것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 미국의 언론 중에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데 이번에 합의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언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비핵 협상에 대한 회의론을 가졌던 사람들의 많은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비핵화를 받고 높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려가 그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합의를 안 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그 비판이 이제 무색해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인정하는 쪽의 의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의 상황은 아마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러면 북한 쪽에서 이게 좀 약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해야지 양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가 이란과 이제 협상을 했던 사례를 보면 사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시설 등에 관한 주로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시설 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동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했었는데 예. 지금 북한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한의 접근법은 이제 미래 핵을 가지고 먼저 협상을 하고 최후에 가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최후까지 보유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걸 내놓겠다는 접근법이었는데 예. 미국은 이런 미래 핵만 가지고 협상을 했다가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은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아무런 이런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네. 아마 미국은 이런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그럼 먼저 반출하거나 없애라는 요구를 먼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미국에게는 북한이 신뢰를 보여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련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 미국도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의 언론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짚어봤고 북한은 어떨지 사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를 했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이제 내일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뭐 조선신보 이런 그 북한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보도 매체에서 아마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사진도 보여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 나왔습니다. 그게 예. 진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변인이 보고 그렇게 있는데, 올렸거든요.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든 지금 또 판을 깰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 판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도 또 자신들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이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텐데 사실 북한은 이미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 조선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는 뭔가하면 어떻든 이 두 나라 관계가 이제 상당히 지금까지도 진전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또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미국 쪽에 좀 더 과단성 있는 그런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이제 논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은 어제 조선신보 보도 내용입니다. 거기 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재가 당장 힘들어서 제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대북 제재 조치 정도는 해제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런 입장을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여전히 이제 자기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얘기한 게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 계속 강조했던 거죠. 네. 예. 비핵화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이 돼야 된다. 그걸 지금 어제 아침까지 북한 언론 매체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예.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양보를 지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원칙은 고수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또 그런 내용을 아마 보도할 내용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예. 그러면서 약간의 섭섭함을 표시하면서 그래도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아쉽게 끝났지만은 추가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이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은 계속 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 또다시 이제 촉구를 하겠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완전한 비핵화 이번에도 많은 준비를 해왔다. 네. 예. 그렇지만 미국 쪽에 상응 조치가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양보하기 어렵다. 그런 논조는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지금 결렬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이 시기가 이 기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꼭 만나야 될 시기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답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작년 연말 많은 답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제 답방하지 않은 이유는 예. 아직까지 이제 북미 관계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손에 쥘 수 있는 특히 이제 제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답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예. 당시 예, 예. 이제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많은 해석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러한 해석이 이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번 북미 회담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조언도 듣고 싶을 거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긴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서울 답방을 해야 할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예. 지난 작년 5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제 회담을 취소했을 때 네. 어떻게 예.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판문점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류의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요청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또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회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고 이제 하노이에서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당장 원래 이제 베트남 주석과 이제 3월 1일, 2일 이런 공식 방문 일정이 있는데 그것부터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확인한다는 보도 나왔더라고요. 예.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식의 이제 행보를 보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북한의 평양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정치 일정인데 중국이 다음 주부터 바로 양회. 이제 양회가 시작이 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스케줄 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과연 이 결렬 이후 바로 이제 중국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마지막으로 그 북미가 다시 한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생길까요?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와 상호 조치의 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을 해서 이행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기를 놓치면 사실 이제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이제 재선 때문에 급하게 돌아갈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대화 재개 모멘텀을 또 만들어야 된다. 관련 당사국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식으로 본인은 뭐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뭐 중장기적으로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상반기 안에는 이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합의가 이끌어져야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중국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또 자임하고 나서고 있고 그래서 활발하게 북한하고 접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확실하게 본인이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이번에 확실하게 지금 느꼈을 거랍니다. 네. 아마 지금 진짜 66시간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와서 정말 어렵게 와서 이제 이렇게 회담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의문은 합의는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면 또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를 하면 이게 타결이 됐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망을 조금은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화의 불씨는 어떻게 살아날지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떨지 좀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